네, 오늘이 2025년 7월 15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 현재 독재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또 집권한 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때 야당이었지만 많은 의석수를 활용해서 악법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행정부 마비시키고자 탄핵을 일삼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배출하면서 입법부 장악, 행정부 장악, 그 속에 눈치 보는 사법부, 정치 판사들까지 해서 현재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보수 우파, 즉 반 이재명 노선에 섰던 많은 국민들은 현재 그리고 2030, 40까지 다들 좌절감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힘은 무엇을 했던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지 않았던 6.3 조기 대선의 패배를 해서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지지율 보다시피 19%, 이 말은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이 국힘을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것은 국힘이 현재 자초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보수파들은 이거 국힘은 고쳐설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게 답이 없다. 다들 무기력하고 그래서 새롭게 창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희망이 있는가? 이런 속에서 현재 그런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는 보수파들의 그런 속에서 오늘 이렇게 장동혁 우리 국민의 의원님께서 여기서 2340 청년들에게 듣는다, 그리고 국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주 시적절하고 또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 전에 발제자로 나섰던 우리 신규진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명준 학생의 소리 대표님의 발제를 잘 들었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바로 지난주에, 특이한 신기하게도 지난주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무너져가고 희망이 없는 이 국힘의 혁신위원장으로 등장한 윤희수 위원장이 또다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당규에다가 윤과의 단절에 관한 것을 명시해야 된다, 이걸 혁신안으로 제시했는데, 그걸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국민들이 다, 저는 대다수 아까 90몇% 이상이 등 돌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혁신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음 날이죠, 장동혁 의원께서 아니 언제까지 사과를 할 것이냐,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에서는 정관 사범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저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재판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쳐가지고 대통령이 배출하지 않냐, 그럼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왜 자꾸 총질해 되려고 하느냐 라고 SNS에 글 올렸는데, 그게 지금 거의 폭발적입니다. 그 장동혁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역시 지난 뉴스 운영하면서 그 목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런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발제자로 말씀하신 신규진 교수님께서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의 CNN 보도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미국 안에서는 전에 불법 이민자를 내쫓는다니까 LA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나라 레거시미디에 보도되었지만, 미국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불법 이민자 쫓아내고 그 소수였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요. 그리고
질서 있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보 세력이 집권했는 나라가 잘 없지 않습니까? 주류 메인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보수주의 후보 지도자들이 현재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파이트 외쳤던 것처럼 보수 우파에도 지금 파이팅이 있는 이런 지도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스트롱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파에 제대로 된 지도자 없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고 실망하고 있는 많은 2030, 40을 비롯한 보수파 국민들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주고 그래 이 가뭄의 소나기에 팍 맞지 않듯이 그런 지도자를 갈망했듯이 그런 지도자 필요하다는 데 저는 절실히 공감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서 던져준 말씀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만 하면은 음모론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한테 2020년 패배했을 때 그걸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했다고 지지했고 그것을 잘 막아낸 덕분에 트럼프는 2024년 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트럼프도 음모론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있고 극우론자로 몰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돈 들들이고 친중 정치를 당선시키고 친중 정책을 펼치고 친중화 만들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자 초안전으로서 바로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그 쉬운 방법을 중국은 쓰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나라의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캐나다에서도 공식적으로 총리가 발표했고 영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다들 발끈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침묵합니다. 아까 우리 좌장으로 계신 이영풍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만 나오면은 우리 선관위에 대해서 뭔가 잘 보여야 되는 일이 있는지 민주당만 침묵하지 아니라 국힘 의원들도 전부 다 침묵하고 심지어 전환기에게도 제발 목소리를 내시되 부정선거에 관한 건 말하지 마십시오. 그 보수 표 떨어집니다. 급으로 몰립니다. 다들 외면하자고 하는데 이걸 해결 못하면요 부정선거는 과거 지향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이슈입니다. 곧 다가올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총선, 대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짜여진 각본대로 보수 우파들은 절대로 집권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관한 걸 이제 정면 돌파하자 이런 이야기를 아까 신규진 교수님 비슷하게 제가 조금 덧붙여 봤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선관위에 대한 지지율이 3월 1일 날 그 당시에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는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할 때 49%만이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지난 3월 14일 날 한국갤럽조사 결과 마찬가지로 선관위를 신뢰합니까 물으니까 46%만이 아까 한 달 반 전보다 3% 더 낮아져가지고 46%만이 선관위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다면은 부정선거 문제든 부실 관리든 간에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면 돌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거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선관위 부정성 이야기하면 표 떨어진다 음모론자다 내 것이 미래를 공격받고 무서워서 피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민주당 요선에 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적으로 드러난 중국의 선거 개입 그리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6.3 대선에 대해서 국제선거감사를 왔던 모스탄 대사 그리고 그랜턴 유션 그리고 존 밀스 같은 이런 미국 선거감시단에서도 대한민국에 국제선거감사를 와서 보니까 6.3 대선에 부정성이 있었다. 배우가 중국이다. 그리고 그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냐? 실제로 지도한 사람이 중국 서열 4위 왕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그게요.
보고를 했어요. 아니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미 법무부에 보고하고 근거 없는 음모를 가지고 미 의회에다 보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것은요 음모론이나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팩트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A라는 분이 전문가분이에요. 교수분이고 그 세 분 우리나라의 국제성한테 왔던 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정치불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사드 대사 같은 경우 미 트럼프 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대사이자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번에 교수 아닙니까? 법 전문가가 근거도 없이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책임감 없게 보고하겠어요? 이것을 애써 외면할 게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고 앞으로 대안도 제시해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가 국힘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 이야기를 조금 덧붙였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저는 앞으로 치러질 미래지향적으로 부정성을 해결해야 된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소리 대표 이명준 대표님께서 오늘 써오신 이 토론 발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감동했습니다. 야, 국힘 의원들 이거 전부 다 107명의 의원들 다 돌려보고 좀 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학생의 소리 대표지만 이게 진정한 국민의 소리 대표라고 저는 대변해드리고 싶어요. 이 국민의 소리 대표는 얼마나 주제가 디테일하면서도 대안까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너무 잘 썼습니다. 저는 든든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존경한다는 말씀을 진짜 존경심이 나올 만큼 발제문을 잘 썼고 이거를 저도 인용하고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카데미에 입학시키죠.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명준 학생들의 대표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저는 희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2030, 40의 목소리를 아까 말씀드린 보수 우파들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전해줬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장하신 내용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12.3 비상기업 선포는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후보 결단이었다. 물론 그 비상기업에 관한 좀 어설프기도 하고 뭐 좀 아쉬웠다라는 분도 있고 찬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국의 결단으로서 비상기업을 선포한 거 아닌가. 그러면 국힘 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제 비상기업을 선포한 이후로 6개월,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국힘의 의원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서 선을 꺼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라고 말만 했지 당신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하고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인 이런 마음은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런 뜻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도 뺏겼고 국힘 거기다 대통령도 뺏겼고 그리고 지금 정말로 우리 2030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치도 깨버리고 공정도 깨버리고 상식이 다 무너진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괴물 정권이 탄생했는데 국힘은 뭐하고 있나? 아까 당장 새로 당대표된 분들은 적어도 결단을 내려달라. 그냥 지금 땜질식의 이런 국힘이 아니고 차라리 국힘 전체분이 의원 전체가 사퇴하자. 총사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보수를 새로 만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저는 발제에 대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었다면 오늘 이 방송해 주시는 우리 언론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널 A하고 아까 어디가 있습니까? 뉴데일리. 네, 언론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좌장이신 이영풍 대표님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도 레거시 미디어들이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진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언론이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CNN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 힘이 뉴미디어, 유튜브였다고 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소리를 전해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MBC, KBS, SBS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아닙니다. 조중동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제대로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실제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거 당시에 지지율이 17%였습니다. 그 뒤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온 전국에 내란 현수막 들어붙고 선동했지만은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 탄핵 반대한다, 직무복귀해야 된다 라는 광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보도를 누가 했는데요? 유튜브들이 했어요. 그 결과 17% 지지율이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49%, 그리고 공개되지는 않지만 6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의 힘이고 그게 진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촬영한 원래 이 정도 하면은 레거시 미디어에 지금 뭐 어느 순간 전환길이 TV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전환길 하면 거부라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좌파들과 또 좌파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들의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국힘에 대해서 윤가에 뭐 단절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국힘 여거는 뭐했냐? 나오나 우리 가수 선생님께서 일반했지 않습니까? 왼손 니는 뭐했나라고 말했듯이 국힘 여거는 뭐했냐?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돌 던질 만큼 지금 잘했냐? 라고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지지율 19%에 떨어지겠어요? 아무튼 이 속에서 아까 우리 식물정당이다, 웰빙 정당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국힘을 부르시는데 아까 그 충격적인 표현을 쓰셨죠. 시체 같은 정당이라고 했는데 아마 다들 고개 많이 끄덕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속에서 또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 준 것이 국힘의 방향성에 대한 것,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또는 국힘의 방향성에 여러 말씀 하셨지요. 반중으로 가자. 어제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 안에 너무나 많은 토지, 농지를 중국이 매입해서 트럼프 정부의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미국 내에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과 농지 매입,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규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건 주장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인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재작년 통계 기준으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의 7배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통계는 2024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구입한 부동산 1년간 구입 중에서 60% 이상이 거의 70% 가까이가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우리나라를 제2의 홍콩, 제2의 티벳, 신장, 미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정책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대변인이 오늘 어제 뉴스에 나왔대요. 뭐냐? 미국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대부분 씁니다. 우리나라 미국인들도 마찬가지 중국 가서 땅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한 평도 구입 못합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 7배를 중국인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서 단 한 편의 땅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아마 중국 외교부에도 볼 수 있고 주한영 중국 대사나 만중도 보고 있을 텐데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미국에 그렇게 많은 중국인이 땅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그걸 비판한다면 거꾸로 미국인과 대한민국 사람들도 중국에 땅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외국인이 중국에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파 가이드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중국의 이런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다 알리고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반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무조건 반중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상호주의로 가자.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땅 구입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전학길도 중국 가서 땅 사게 해달라. 그럼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저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 대단히 공감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관한 걸 아까 신교수님에 이어서 우리 이 대표님도 역시 발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언제까지 부정선거의 문제만 나오면 회피할 것인가?
국힘이 가장 비난받는 비판받는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이야기 외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관위 가면 앞에 가면 다 을이 됩니다. 선출직으로 가려면 무조건 선관위에 미운털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론조사도 선관위 하고 당대표 선출할 때 뭐 직접 전당대회에서 그 자리에서 투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다면 선관위가 개입되고 선관위가 창당하려 해도 선관위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선관위가 판단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런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선관위는 또 감찰을 받느냐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걸 그냥 30초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민경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부정선거 들고 나왔지만 다들 음모론이라 했고 극소수만 주장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대중화시킨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후국 결단, 반국가세력 척결, 그와 더불어서 비상기업의 비상사태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에 재판 중에는 혹시나 불리할까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 저 변호인단에 한 발 뺐습니다. 상대방 국회 변호인단 측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기하냐니까 아니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관리에 대한 것을 지적한다라고 한 발 뺐는데 왜 뺐는지 아십니까? 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저 변호인단에 한 발 빠진 이유는 부정선거에 관한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왠지 그 이야기를 계속 들고 나가다가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불리한 판단이 될 거라고 해서 빠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헌법재판관 8인 문영배, 이기선, 정정미, 정예선, 문영배 그리고 정영식, 김영두 그리고 조한찬, 김복정 8명 중에서 무려 6명이 전직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지 아무튼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이 알려졌고 대통령이 비상 결단할 만큼 선포해줬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파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원하지 않았지만 4월 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파면되면서 자 조기 대선이 국민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때 조기 대선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과 단절하는 순간 진다. 무조건 진다 했고 결국은 뭐 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단절했고 탈당이 아니라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출당시켰고 그때 제가 부정선거 주제를 들고 나옵니다. 영화도 만들었고요. 이영도 그 PD랑 같이. 왜냐하면 저는 예상했습니다. 이거 6.3 조기 대선 김문수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나와도 세종대왕이 나와도 떨게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십니까? 왜요? 부정선거라는 것은 각본이 짜여진 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대학교 통계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통계 보면 모르냐? 전산 이거 봐라. 무식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안 전문가가 그 말합니다. 보면 이 부정선거를 모르겠냐? 이거 봐. 전산 조사가 아니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난 기회에 30초 내서 네, 알겠습니다. 음모론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 국힘의 당대표가 되고 국힘이 나가는 방향 중에서 이제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언제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맨날 외면하고 음모론을 치부할 것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척결하면서 당선된 거예요. 대만식처럼 수개표를 하자.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만하고 독일도 수개표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그런 걸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했는데 아까 우리 학생회의 대표 이경준 대표도 아까 부정선거 영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도 공감합니다. 아무튼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마침 이렇게 갈급하던 차에 장동혁 국회의원께서 현재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반하던 국힘에 이런 사람이 있으나 이제 창당보다는 국힘을 바꿀 수 있겠네 희망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저도 토론자를 청했지만은 이런 장동혁 의원처럼 다른 국힘 의원들께서도 보수파들도 강력한 스트롱맨
그리고 제2의 트럼프 같은 이런 지도자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반드시 집권하고 대한민국 바꿀 수 있고 한미동맹 지키가는 그래서 2030, 40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보수주의 가치가 옳다는 걸 선거 결과로도 보여주고 집권할 수 있는 결과로서 보여주길 저는 토론자 한 사람으로 소망하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